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 실전사주반 시작하겠습니다. 438강입니다. 지난번 강의하고 이번 강의하고 좀 비슷한 포맷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제가 그동안 좀 여러 가지를 비교하면서 사주를 해석을 해드렸죠. 예전에는 비슷한 사주를 여러 개를 놓고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하나의 사주를 놓고 여러 개의 해석을 놓고 여러분과 함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사주를 놓고 이쪽에 있는 사주 해석과 이쪽에 있는 사주 해석이 다릅니다. 같은 사주를 가지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달라요. 사주에는 사실 답이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사주를 가지고도 해석하는 방식이나 의식의 수준에 따라서 좋고 나쁘고가 전부 달라집니다. 어느 차원에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좋은 사주가 될 수도 있고 나쁜 사주가 될 수도 있고 단기적이냐 장기적이냐는 장점에서도 좋은 사주가 될 수도 있고 나쁜 사주가 될 수도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분류를 해놨어요. 왼쪽에 있는 형태는 제가 여기다가 좀 비합리적 해석이다. 이러지 말자. 이런 식으로 좀 주의를 하자라는 설명이고 오른쪽에 있는 형태는 이런 것들을 점검 체크해보자. 그래서 문진이 중요하고 사주의 활용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이 가운데 있는 사주, 여성분 사주고요. 오늘 사주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주를 놓고 한번 우리 같이 그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운데 있는 사주를 좀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수에너지가 가득한 을목일주 사주를 설명드렸는데 오늘은 토에너지가 가득한 비겁다자 형태의 사주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명리를 조금 배우면 이렇게 편중된 사주는 나쁘다. 특히 비겁이 많으면 더 나쁘다. 비겁 많은데 재성 하나 있으면 최악이다. 게다가 여자가 상관 껴면 나쁘다. 상관을 가지고 있는데 인성 없으면 더 나쁘다. 비겁이 많은데 상관까지 가지고 있으면 더 나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좋다 나쁘다론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아니 근데 막상 만약에 그렇게 배웠다고 쳐, 만약에 그렇게 배웠다, 그렇게 배웠는데 이런 사주를 가지신 분이 만약에 상담을 받다고 쳐, 만약에 여러분 지인인데 이분이 야 내 사주 좀 봐줘 만약에 했다고 쳐봐요. 그럼 거기다가 비겁 많아서 나쁘고 상관격이다 싸가지 없고 재성이 하나라 그지고 너 어차피 내 말 안 들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친구 관계가 끊어지죠 이제. 이런 분 손님으로 왔는데 그런 얘기 해주면 이제 다시 안 오죠. 그쵸? 어떻게 내가 돈을 내고 와서 욕을 먹고 갈 줄이야 하면서 근데 이제 또 만약에 이런 사주를 그렇게 배웠는데 자기 소신이 큰 상담가 같으면 내가 욕먹을 각오하고 당신에 대해 얘기를 하겠습니다. 상관이 많아 싸가지가 없고 비겁이 많아 고집이 세며 재성이 하나라서 군겁쟁지가 날 것이고 뭐 이렇게 무토술토가 많아서 우직하고 아둔할 것이고 뭐 촌스럽고 예스러울 것이며 뭐 이렇게 난 용감한 사람이야 용기 있는 사람이야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이건 그냥 무식한 거예요. 이거 그냥 무식한 거. 우리 쪽에서 합리적으로 사주를 같이 보도록 해보죠. 자, 우리 이럴 수 있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지금도 자다가 이불킥을 합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이불킥을 합니다. 저도 옛날에. 계속 공부를 해가면서 저도 계속 배워갑니다. 저도 공부를 하면서 계속 배워. 그래서 제가 실전사주 1, 2편 요즘 돈 줘도 내가 안 팔잖아. 실전사주 시리즈 1, 2는 사겠어요 그래도 안 팔아요. 제가. 이제 그거 안 팔아요. 4편부터 사세요. 이런 식으로. 4편부터 팔어. 이제 1, 2편 안 팔어 제가. 옛날에 그 초창기 한 6, 7년 전에 강의했던 내용들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내가 좀 더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뭐 이렇게 한번 보죠. 옆에 군겁쟁제 형태의 사주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비겁 많은 사주가 살아가는 법. 여성분이십니다. 신유년생이니까 지금 40 초반인 여성분이세요. 자, 부제목이 비겁과 재성 공유, 상관 공유하는 사주다. 아마 제 강의에서 공유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어떤 비겁 셋이서 재성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호신샘 사주가 그렇죠. 비겁 셋이 재성 하나를 감싸고 있죠. 그게 여러 사람이 시장을 공유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시장을 공유하는 거. 그게 제가 얘기를 했죠. 짜장면 한 그릇을 3명이 먹는 게 아니다. 물론 처음에는 짜장면 한 그릇을 3명이 먹을 수도 있는데 서로 힘을 합쳐 파이를 키워가지고 쟁반 짜장을 시켜라. 피자 라지 사이즈를 시켜라. 6명이 먹어도 충분할 라지 사이즈 피자를 시켜라. 그럼 3명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냐. 꼭 1인분 라면을 3명이 먹는 게 아니다. 라면 한 박스를 사다가 셋이 먹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공유라는 거예요. 인성 공유면 생각 공유. 어머니가 뭐 친구만 미워한다. 뭐 인성이 금방 소진된다. 이렇게 보지 말고 인성 공유한다. 생각 공유한다. 비겁이 많은데 식신상관이 한두 개 있으면 여러 사람들과 식상 공유. 그럼 인성 공유, 식상 공유는 생각이 같은 사람과 함께 행동한다. 시장 공유, 그리고 같이 번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 이사주죠. 신유년, 무술월, 무자일, 기미시. 자, 신유년, 무술월, 무자일주, 기미시입니다. 여성분 사주인데, 자, 사주 8칸에 써있는 이 8개의 에너지는 내가 이번 지구별 체험에서 경험하고 체험해 볼 내용들이다. 일종의 대학에서 학기 초에 수강 신청서 내는 거와 같다. 나 이번 학기에 이런 과목을 수강할래요. 같은 거죠. 뭐 잘하는 과목을 또 수강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그 대학에 가서 강의 수강할 때 보통 1, 2학년 때는 좋아하는 과목을 많이 수강하고요. 3, 4학년 때는 부족한 과목이나 필요한 과목들을 많이 수강합니다. 대체로 어린 영혼들은 좋아하는 일들을 많이 해보고 싶은 일들 써놓고 오고요. 주로 좀 성숙한 영혼들이나 나이 먹은 영혼들, 좀 올드한, 좀 지구별 환생 엄청 많이 해본 영혼들은 안 해본 경험이나 필요한 경험들 해봅니다. 못하더라도. 안 해본 경험이나 필요한 경험을 해봐요. 못하더라도. 생각을 해보죠. 아인슈타인 아저씨가 다시 태어난다고 해봐. 아인슈타인 아저씨가 지난 생에서 과학자로서 올인을 했죠. 그냥 뭐 딴 거 다 집어치우고 과학자로만 올인을 했죠. 내 생각에는 아인슈타인 아저씨가 다시 태어나면은 또 과학자 할까? 내가 보기엔 나이트클럽 죽돌이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아우, 공부는 무슨 공부야. 나 이번에는 나 길거리에서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살 거야. 나 이제 고고하게 안 살 거야. 나 지난 생에 과학자 체험하느라고 내가 5번의 삶을 학문 연구와 과학 연구에 내가 올인을 했어. 내 이번 삶은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거야. 그래서 문신새기고 막 피어싱하고 막 이제 15살부터 담배 피고 막 나이트클럽 가고 내가 보기엔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호신쌤이 20대, 10대, 20대, 30대까지 진짜 FM, 진짜 바른생활 청년이었어요. 바른생활. 그랬더니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다시 태어나기만 해봐라. 내가 20대에 반드시 비행 청소년을 해보겠다. 내가 왜 이렇게 반듯하게 살았을까? 비행 청소년 좀 해보고 나도 나이트클럽도 가보고 술집도 해보고 헌팅포차도 가보고 왜 근데 20대 때 산속에 틀어박혀가지고 산속에서 호연지기 가르치는 수련원 교사를 했을까? 내가 미쳤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죠. 이제 제가 20대 때 수련원에서 일을 했다고. 산속에서. 여러분 청소년 수련원에 가면 거기 극기훈련 선생님이 막 산악훈련도 시키고 막 호연지기도 시키고 뭐 단전호흡도 시키고 이 현대판 도사야. 이게 현대판 도사 수업들. 20대 때 그걸 했어. 너무 좋아가지고. 전생에 그거 하다 죽었나 봐, 내가 아마. 그러니까 태어나서도 그걸 하지, 바로. 젊었을 때. 그거 좀 한 10년 하고 나니까, 이제 그만해야겠다. 세상에 나가야겠다. 그래서 제가 30대에 세상을 나갔단 말이죠. 그 전까지는 산속에 할머니만 지나가도, 어머, 여기 여자가 있네, 산속에. 막 이러면서 이제 살았는데, 이제. 아무튼, 그러니까 이 8개의 과목은 이번 지구별에서 나 체험해보고 싶어요 해가지고 영혼이 다 나의 높은 상위의식이 이번 지구별에서 체험하고 싶은 과목 8개를 적어가지고 온 거야. 그럼 8개의 버킷리스트라고 보면 되는데 인생 전반부에 경험할 게 주로 요 동네고 인생 후반부에 경험할 게 주로 이 동네다. 뭐 가끔 섞어 쓰기도 하지만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렇게 비경겁제가 많은 사주는 뭘까? 비경겁제가 버킷리스트 8칸 중에 5칸이 비경겁제네? 이거 뭐하란 소리예요? 이게 뭐하란 소리? 무슨 과목인 거야? 이걸 만약에 대학 수강 시간표로 만들면 이 비겁이라는 과목이 뭐죠? 인간관계학, 사람학, 인간관계학, 뭐 사람학, 뭐 이런 거죠, 이제.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배워라, 사람에 대해서 경험하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라. 비겁을 잔뜩 깔아놓고 재성 하나를 갖다 놓으면 이거 지금 뭐 하라는 소리죠? 여러 종류의 사람과 함께 재물활동을 공유해 보아라, 인 거죠. 이게 동업불가가 아니란 말이죠.
이 동업 불가를 하게 되면은 이게 동업 불가는 이거 마치 원숭이들한테 나무 타지 말란 소리예요. 나무에서 떨어져 다치니까. 운전기사한테 운전하지 말란 소리고 군인한테 총소리 나오면 달려가지 말란 소리고 소방관한테 불 조심하란 소리랑 같은 거죠. 아니, 소방관이 불 조심해야 되는 건 맞는데 소방관은 불이 나면 불로 뛰어들어야 되는 사람이지 불이다 하고 도망가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사주에 비경겁재가 많으면 사람 보면 도망가야 되는 사주야? 그럼 도망이 돼? 도망이 안 돼. 내 팔자에서 어떻게 도망을 가. 계속 그 무슨 느낌이냐면 제가 꼬꼬마 국민학생 때 우리 집이 그작 뭐 사는 집 좀 가난한 집이어서 그 과외 이런 거 못하고 대신에 어머니가 학습지 선생님을 보내주세요. 학습지 선생. 그럼 학습지 선생님이 그 이제 매일매일 학습지를 들고 우리 집을 찾아오시는데 딱 선생님 오시는 시간에 저는 바로 산으로 튀어요. 우리 집이 산 밑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산 밑에 있었어. 산동네라서 산동네. 그 선생님도 고생 많았을 거야. 산동네 끝까지 산 꼭대기에 있었거든 우리 집이.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나가서 바로 바위산을 타면은 바위산에서 우리 집이 바로 밑에 보여요. 그럼 바위산에서 그 학습지 선생님이 왔다가 한 10분쯤 기다리다가 이놈이 또 도망갔건 하고 가시면 이제 그때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아유 하루를 넘겼다. 어느 날은 학습지 선생님이 내 수법을 뻔히 알고는 살짝 뒷문으로 싹 들어오셔가지고는 그동안 내가 농땡이를 친 한 달치 학습지를 한꺼번에 꺼낸 거야. 농땡이 친 한 달치 학습지를 지금부터 풀어! 해가지고 옆에서 하면서 학습지를 풀었어요, 이제. 학습지에서 도망갈 수 있나? 팔자에서 도망갈 수 있어? 비경겁재 만나는 미션이에요, 이게. 여러 사람들을 경험해보고 만나고 관계를 만들어보고 재물활동을 함께 해보라는 소리야. 이게 동업불가라는 소리는 사람 만나지 말고 니 혼자 하라는 소리인데 그럼 니 혼자 하라는 소리는 니 무술이나 기미를 쓰지 말고 니 혼자 돈 벌라는 소리인데 그게 가능해? 안 가능해. 그러면 내 돈벌이에 참여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야, 너 돈 벌었다며? 돈 좀 다오. 야, 너 돈 벌었다며? 돈 좀 다오. 그러면 이제 아니야, 나 절대 돈을 빌려주지 않을 거야. 그러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아가야, 나 엄마다. 나 몸이 아파서 입원했는데 입원비가 없구나. 돈 안 줄 거야, 그러면은? 그럼 자식이, 김이라는 자식이 어머니, 저 학원을 좀 비싼 데 들었는데 어머니, 제가 지금 애를 패가지고 치료비를 물어주지 않으면 교도소에 간다는데 그럼 돈 안 쓸 거야? 어떻게든 자이든 타이든 돈이 나가게 돼 있어요. 자이로 쓰면 백화점에 가서 명품백 사면 자이고 어떻게든 돈을 아꼈는데 다른 부모, 가정, 친구, 지인 뭐 이런 사람들이 뭐 보이스피싱을 하든 뭐 아프다고 해서 치료비를 대줘야 될 상황이 벌어지든 갑자기 우리 집에 뭐 시누이가 와서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겠다고 방 하나 내달라고 하든 돈 나갈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결국 혼자서 벌라는 사주가 아니라 5개의 과목은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관계를 맺고 사람에 대해서 공부하라는 소리죠. 인간관계 학이니까 이게. 사람에 대해서 술토족도 알고 미토족도 알고 또 운에서 진술충이 들어올 텐데 뭐 대운에서 진술충이 들어오면 그럴 때 또 그 사람들 시절 인연도 만나라 하는 소리예요. 자, 궁극적으로 이 사주는 뭐하라고 하는 사주일까? 그런 어떤 그 영성학적 관점에서 이 사주를 해석을 해보면 어떤 체험이냐면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과 식상을 공유하고 있죠. 이게 상관을 공유하고 있죠. 상관. 그러면 재주를 공유하고 재주를 공유한다는 건 뭐야? 어떤 무슨 놀라운 재주가 있으면 나 혼자 써야 돼. 야, 너도 이거 해봐. 야, 너도 내가 가르쳐 줄게. 야, 너도 함께 하자. 뭐 이래야 되는 거잖아. 이게 나 혼자 하려고 그러면 안 돼. 이 사주가 싫어. 배워서 나 혼자 할래. 그러면 다른 사람도 자기 기술을 싫어. 나 혼자 할래 하고 나한테 안 가르쳐 줘. 자, 엄밀히 말해서 이 사주의 상관이 내 앞에 사회의 비견 옆에 있으면 이게 내 재주야? 내 앞에 있는 무술의 재주야? 이게 내 재주야? 얘 재주야? 내 앞에 있는 무술 재주야? 무술 재주. 그러면 결국 이 상관 어떻게 된 거야? 나도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배운 거야. 그럼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무술이니까 이 무술이 누구야? 인호술 마무리한 사람들이잖아. 인호술 마무리했다는 게 뭐야? 무토가 인호술을 했다는 거는 인성과정 마스터했다는 소리잖아. 인호술, 화운동. 무술은 인성과정 마무리한 사람들이야. 배울 거 다 배운 자기인묘하는 도사들 같은 사람들이다. 배울 거 다 내가 왕년에 이거 좀 했지 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내가 이런 모습이죠. 왕년에 내가 이런 공부 좀 했던 사람이야. 공부한 거를 품속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들이 그 인성의 토대로 한 식신상관을 쓰는 사람이 내 앞에 있으니까 뭔가에 대한 노하우를 숨기고 있고 어떤 특별하고 잘난 현침살의 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 앞에 우르르 있다. 그들로부터 식상 제주를 내가 받고 내 뒤로 또 넘겨야 되는 거야. 배워갖고. 나만 배우고 끝내? 아니 내 뒤에도 넘겨줘야지. 나도 배웠으니까 전수 받아야 되죠. 근데 이 사주는 재물경제활동을 누가 하냐면 내가 해. 이게 꼭 무슨 사주냐면은 저는 그래서 이분한테 여성분이신데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을 공동우물 관리자십니다. 마을 공동우물 관리자. 이게 자수를 우물이라고 쳐. 이 사주의 물상 자체가 술토가 여러 개, 술토, 무토들이 모여있으면 무슨 느낌입니까? 이게 첩첩산중이라 그래요. 술토, 무토 모여있으면 첩첩산중. 요거는 금강산이죠. 개발 안 된 금강산. 첩첩산중에 돈의 호수가 자라고 있고, 호수가 하나 자라고 있고, 여기에는 논밭이 있네, 논밭. 그쵸? 논밭이 있으니까 기암 산골 속에 호수가 있는데, 호수의 물이 전답으로 흘러 들어가서 기미에서 나무를 키우는구나. 뭐 이런 모습으로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 사주는 뭔가 숨겨진 경제 재물 활동이 있다. 남들이 잘 모르는 비밀의 호수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 비밀의 호수는 사회에 잘 드러나지 않은 어떤 재물 활동이나 경제 활동을 의미할 수 있고 그 재물 활동이나 경제 활동은 내 앞에 있는 이 무술이라고 하는 전에 잘 나갔던 근데 지금은 그 인성적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엄청 뛰어난 현침살의 상관, 신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어받은 호수다 같은 느낌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술토가 약간 옛것 같은 느낌이라면 이거 미토는 활발한, 이게 사오미의 미토이기 때문에 사오미는 지금 활발한, 드러난 관대지의 기토이기 때문에 잘난 사람들. 내가 약간 아웃사이더라면 약간 이 사람들은 인사이더 같은 느낌의 그런 사람들이 나의 재물경제 활동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다. 같은 느낌이에요. 꼭 뭐라고 표현할까? 꼭 서편제 배우듯이 꼭 뭐 전통 뭐 민속 음악을 배운 그 재래식 방법으로 배우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제자들을 키울 때쯤 되니까 막 음대, 막 버클리 음대를 나오고 막 되게 화려한 무대에서 뭐 모델이나 배우 또는 음악인으로 활동하는 화려한 무대에 뛰는 인사이더들이 와서 저에게 그 음악을 가르쳐 주십시오. 저도 그거 배우고 싶습니다. 꼭 그런 느낌 같은 사주죠. 내 뒤에 이어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자, 그래서 이 사주는 기본적으로 이번 지구별 체험에 이 각각의 에너지들을 조합을 해보면은 어떤 경험과 체험을 하는 것이냐라고 본다면은 이거죠. 행동을 함께 하는 사람들과 경제 활동을 함께 하고 그렇게 배운 일들을 여러 사람들한테 전해 주어서 대중, 군중 파급력을 확산하라. 같이 일을 하여 재물 경제 활동의 파이를 키워라. 안 그러면 정말 군겁쟁제 난다. 이거 어떤 면에서 군겁쟁제는 조금 어려운 난이도의 미션이라고 볼 수 있고 인간의 의식으로 보자면 의식지수가 낮으면 되게 옹졸한 생각을 하죠. 내 거를 네가 뺏어가냐? 아이 도둑놈이네. 이런 게 아니라 너도 그래 같이 참여해. 우리 시장 좀 키워보자. 포장마차를 나 혼자 할 거야. 니들 다 꺼져. 내가 다 민원 넣어버릴 거야. 이게 그 어느 마을에 보면 그 노래방들 많은데 이 노래방이 그 도우미 아가씨를 부르고 필연적으로 불법 탈법을 넘나들면서 노래방을 운영하게 되니까 이 노래방에 적은 노래방이라고 그 신고하는 사람들이 옆집 노래방 업자야. 막 노래방 5개가 모여 있는데 막 걔네들끼리 서로 신고해. 저게 배 아프게 돈 좀 버네. 이러면 막 신고를 해. 그럼 걔도 나 신고해. 나도 걔 신고해. 지금 도움이 들어갔어요. 빨리 구청에서 단속요원 불러주세요. 지금 저 물병에다가 소주 담았어요. 뭐 이런 거. 같이 망하죠, 같이. 근데 노래방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노래방 특구를 만들면, 야, 노래방은 거기 다 있어. 거기 가면 노래방 다 방구할 수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그 지역으로 간단 말이에요. 제가 가끔 얘기하는 그 어느 거리에 민속주점이 하나 생겼는데, 민속주점, 뭐 파전에 막걸리 파는 집이겠죠. 민속주점집이 장사가 잘 되니까 그 옆에 몇 개가 더 생겨가지고 민속주점이 한 5개가 생겼어요. 그쪽에. 같은 길목 라인에 그 민속주점 5개가 생겼어. 지나가면서 저 민속 포차가 5개씩 있으면 좀 괜찮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날 그 앞을 지나가는데 아무개 민속 민속 주점 거리라는 간판을 크게 세워놨어. 보니까
거기 있는 5명의 주인이 모여가지고 구청에 그 협조를 구해가지고 우리 상권 좀 살려주시죠. 코로나로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저 민속주점 5개 있는데 여기를 좀 민속주점 거리로 해가지고 여기다 큰 팻말 하나 좀 세워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런 팻말이 생겼어. 사람들이 야 그곳에 막걸리 맛있대. 야 그곳에 막걸리 하나 시키면은 거기서 음식을 뭐 30가지를 차려준대. 이 집도 잘하는데 그 옆에 집들도 비슷한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막 달려오죠. 그런 식으로. 전주에 가면은 전주에 그 막걸리 집이 있는데 막걸리 기본을 시키면은 거기서 그냥 상다리 부러지게 그냥 막 음식을 갖다 차려주고 전에 갔더니 문재인 전 대통령 왔다 간 자리 해가지고 막 써 있는 거야. 거기에 전주에 막걸리 집에. 그래서 나 여기 앉아서 사진 찍을 거야 해가지고 뭐 그런 자리도 있고.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런 시스템을 가진 그 옛날 막걸리집 상다리 부러지게 나오는 집들이 한상집들이 그곳에 여러 군데가 모여 있어가지고 먼 곳에서도 전주에 그 막걸리 시스템을 먹으러 오더라. 이런 것들이 비겁 다자, 비겁들이 모여가지고 상권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주 자체가 우리 보통은 음식점이나 어떤 뭐 가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 보통 가게 낼 때 어떤 곳을 찾아요? 상권 형성된 곳을 찾죠. 상권 형성된 곳이라는 게 뭐예요? 그 동네에서 그 거리에서 그런 업종을 하면은 무조건 중간 이상 한다 같은 거. 가령 예를 들어서 영등포 유흥상권. 영등포에 가면은 그 술집 음식점 이런 데들이 보통 한 200개, 300개, 한 500개 되려나? 500개 정도의 가게가 영등포 상권, 뭐 강남 상권, 압구정 가로수길, 세로수길 이런 식으로 거리마다 이런 식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게 서로 모여 있잖아요. 뭐 나이트클럽 하나 있으면 그 옆에 모텔들 있고, 그 옆에 해장국집 있고, 그 옆에 또 무슨 집 있고, 무슨 집 있고, 무슨 집 있고, 무슨 집 있고, 뭐 요즘 카페들도 있고, 요즘 잘 나가는 식당이 있으면은 그 옆에 카페가 서너 개씩 모여가지고, 근데 카페와 식당이 서로 상생을 하기 때문에 더 유인 효과를 가지게 된다. 이게 비슷한 업종끼리 모여가지고 유인 효과를 크게 가지는 거. 이게 비겁들이 모여서 상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바닷가에 가면은 그 회센터라는 시스템이 있죠. 건물 하나에 1층에는 물고기를 살아있는 횟감을 파는 가게가 한 10여 군데가 모여 있고, 거기서 물고기를 산 다음에 2층으로 가면 초장집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산 물고기들을 음식을 해가지고 회를 쳐가지고 먹을 수 있게끔 1인당 얼마. 이런 것들도 여러 업자들이 함께 모인 거죠.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에서 옷 파는 곳. 거기 가면은 옷가게가 막 500개, 600개가 한 건물에 모여 있죠. 악기 파는 걸로 유명한 종로 낙원상가에는 작은 악기 가게가 200개, 300개가 한 건물에 모여 있는데 내 가게에 없는 건 다른 가게에서 얻어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곳에서 못 구하는 악기는 대한민국에 없다 할 정도로 어느 가게들 가든 내가 원하는 악기를 얘기하면은 가격을 그 악기를 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군집을 해서 파이를 키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싫어. 악기 나 혼자 팔 거야. 니들은 장사하지 마. 이러면 망하는 거고, 이런 군겁쟁제 사주는 그래 같이 뭉쳐서 같이 하자 같은 형태예요. 요즘에는 인터넷 시대가 되니까 이제 가상 사이버 시장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자, 시장을 공유하는 많은 비겁들 같은 거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시장을 공유하는 거. 이게 딱 뭐 평화시장, 무슨 시장 이런 개념도 되죠. 인터넷 사이버로 가게 되면 어떤 느낌이죠? 뭐 G마켓 옥션 같은 느낌이죠. G마켓 옥션에 가면 같은 물건을 파는 업자들이 20-30명씩 돼. 뭐 광고 좀 잘 만들어야 되고 가격 한 푼이라도 더 싸게 해서 자유경쟁을 통해서 딱 경쟁 논리죠. 경쟁. 그래서 여러 비겁들과 함께 경쟁 논리를 배워라 라고 하는 사주.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기 힘들겠죠. 저는 사람이 싫어요. 그럼 이 사주는 지옥 사주가 될 것이고, 저 사람 좋아요. 저 사람 잘 다뤄요. 그럼 이 사주는 천국의 사주가 되는 것이지 사람이 좋고 나쁜 게 아니죠. 이런 사주를 가진 분이 저하고 상담을 하는데, 저 사람들하고 관계 괜찮아요. 그럼, 부자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거고, 사람들이 내 뒤통수만 치고, 너무 미워요. 나 너무너무 세상이 사람들이 싫어요. 그러면 이제, 좀 힘드시겠습니다. 고생 좀 하시겠습니다. 얼른 가서 서점에 가서 카네기 인간관계론의 책을 사다가 달달달달 읽으면서 실천을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나요? 어떻게 빨간 곳으로 이사 가야 되나요? 뭐 북쪽으로 이사를 가야 되나요? 무슨 부적을 써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자, 사주 속의 비겁은 다 나의 분신이에요, 분신. 내 주변에 사기치는 놈이 많고 나 괴롭히는 놈이 많다는 거는 뭐야? 내 분신이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뜻이잖아. 그럼 분신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본신이 바뀌어야지, 본신이. 본신이 바뀌어야 내 분신들이 바뀌어. 내 거울들인데. 이게 내 거울이 다 내 거울. 그 사람은 이런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내가 가지고